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 쏟아졌던 비는 밤사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다시 비는 시작돼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절기상 청명이자 식목일인 오늘 우리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비구름이 지나면서 한 차례 비를 뿌렸는데요. 밤사이에는 잠시 물러갔지만 오늘 아침부터 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출근길에는 튼튼한 장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온도 급격히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쌀쌀하겠고요. 한낮이 돼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낮에 해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오후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흐리겠고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9도, 영덕 11도, 포항 12도,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가 되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로 일겠습니다. 봄비는 금요일 새벽에 물러가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석 달 전 포항으로 이전한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가 동해안 전략산업 추진과 예산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력 도지사 후보들은 환동해 본부를 제2청사로 격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북이 야심차게 개발 중인 수중 글라이더입니다. 해양 탐사에 비해 100분의 1의 저비용으로 해양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 가장 효율적인 해양 관측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GPS를 통해 위치를 받고 이리디움 인공위성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앞으로 200억 원을 투입해 심해 부력 엔진 등 6개 핵심 기술 국산화에 나설 계획인데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연구센터를 세울 예정입니다. 연구센터를 포항에 유치하게 되면은 우리의 포항에 있는 수중 로봇하고 연계해서 해양 장비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중 글라이더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동해안 정책과를 포함해 포항 환동해 본부에는 해양수산과 항만, 원자력, 독도 관련 7개 부서 17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가진 지속 가능한 개발로 신해양 시대를 선점하고 대북방 경제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내년도 동해안 국책사업 예산 확보 목표를 올해보다 621억 원 늘어난 862억 원으로 정했는데 환동해 본부 이전이 예산 증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도 포항 환동해 본부의 위상을 높이고 인력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남유진, 박명재, 이철호 후보는 새로운 동해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포항에 경북 제2청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고 김광림 후보는 환동해 본부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곡동 테크노파크에 임시로 둥지를 튼 환동해 지역본부는 흥해읍 포항경제자유구역에 신청사를 짓고 오는 2020년 이전할 계획인데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전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지난달 26일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가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가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의 신생아가 아직 입원 치료 중이고 나머지 환자는 증세가 호전돼 퇴원했습니다. 포항북구 보건소는 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책 선거하자고 해놓고는 온갖 흑색 선전,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지방선거 본선이 시작되기 전인데 벌써부터 선거는 이미 혼탁 양상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 막이 오르자 선거판은 진흙탕 싸움이 됐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전은 불법 전화 여론조사와 흑색 선전, 인신 공격에다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 거를 내려가지고 마타도어해서 자기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자기가 위기감을 느끼니까 온갖 걸 다 만들어. 대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을 수사 의뢰하고 고발은 12건, 62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습니다. 이제 막 이제 시작이죠. 이제 선거 이제 불 붙는 거지 지금부터 이제 경선 끝날 때까지 이제 불 붙고.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3선 연임 제한에 따라 현역 단체장이 출마하지 못하는 선거구는 8곳. 무주공산이 된 이곳에 후보자들이 난립해 경선 과정에 온갖 불법과 탈법이 예상됩니다. 본선에서도 후보자들 간 흠집 내기와 네거티브 전략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 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철저히 펼칠 계획입니다. 진흙탕, 혼탁 선거판에서 일꾼을 가리는 일은 결국 또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2월 말 2,221가구로 지난 1월에 비해 93가구가 줄어든 데 그쳤습니다. 또 미분양 아파트는 포항 북구의 11단지 1,735가구로 집중돼 있고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의 아파트가 전체 미분양 가운데 90%를 넘었습니다. 포스코는 권오준 회장에게 지난해 모두 24억 7,3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권오준 회장의 전년도 연봉액 16억 4천만 원에 비해 50% 8억 3천여만 원의 연봉이 더 오른 수치입니다. 교육부는 해마다 2차례 온라인으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 학교폭력이 감소세라고 발표해왔는데요.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과연 그런지 직접 학생들을 만나 조사해봤더니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온라인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피해율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100명 중 1명 미만인 0.8%로 나왔습니다. 특히 경주 지역은 86개 초중고 가운데 20여 곳이 학교폭력이 한 건도 없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평균 2~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폭력은 줄어든 걸까?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교육부와 똑같은 질문지를 이용해 온라인이 아니라 학생들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경주 지역 초중학생 110명 가운데 49명, 45%가량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교육부 조사치의 50배가 넘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육부의 조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돼 학교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이 일단 폭력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옆에서 아이들한테 학교 폭력은 이런 것이다고 가르쳐주면서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피해 유형을 보면 심부름이나 사이버 괴롭힘, 놀림 등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 아닌 걸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 응답 학생의 상당수가 학교 폭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도 학교 폭력은 여전히 심각하고 교육 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진단합니다.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걸 모르고 재미있어서 하는 부분에서 상대방은 이제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표본 조사를 통한 심층 분석과 초중등용 설문항 분리 등 조사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집중 교육과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지역 사회연구소는 지진 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발 지진 사태, 포항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발 지진 사태, 원인과 진상규명의 선결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지진 피해 신고와 구호기간 연장, 임대아파트 거주자 의연금 지원 등과 관련해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첫 추경을 당초 예산보다 2,360억 원 증액된 1조 9,4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 순세계 잉여금을 추가한 재원으로 지진 피해 극복과 안전도시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자됩니다. 추경안은 오늘 10일부터 열리는 제24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19일 최종 확정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무상급식 실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셌는데요. 지금은 무상급식이 대세를 이루며 경북도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경북의 급식률은 여전히 최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 경기도 과천시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처음 실시된 이후 2010년 이후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이젠 전국 모든 시군에서 시행되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문경과 영주, 상주, 구미 등 경북 지역의 4개 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대회에 합류했습니다. 문경시는 내친 김에 중학교 무상급식도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지역 중학교는 소득분이 50%까지만 지원하려다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모든 초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도 올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유치원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상급식 확대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전국적인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사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 자치단체가 무상급식 대회에 합류하고 있지만 경북의 무상급식률은 73%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강원도와 전남북은 고등학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진보 측 교육감 후보는 물론 보수 측 후보 역시 공약에 무상급식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 된 학교 무상급식은 자치단체마다 선택이 하는 필수 사업이 되면서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서산 울진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용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9개월간 교통수요 예측과 경제성, 추진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청주와 문경을 거쳐 울진에 이르는 349km 구간으로 철도가 지나는 12개 시군은 지난 2016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을 촉구해 왔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택시 발전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편법과 꼼수 속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포항시조차 관행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장민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주유소에서 한 법인 택시기사가 가스를 충전합니다. 회사 카드로 계산하는가 싶더니 다시 택시기사가 주유소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줍니다. 주유소가 법인 카드를 긁어 구색만 낼 뿐 다시 기사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불법 이중결제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현금으로 지금 기름을 넣는데 고객님께서는 현금으로 내지만 결제를 법인카드로 하다 보니 저희한테 결제 수단이 카드로 보입니다. 택시 운송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업체는 신차 구입비와 유류비 등을 택시 기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 취소나 정지 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노조가 도리어 사측과 함께 이를 방조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포항의 한 택시회사 기사들은 노조가 법을 어기고 기사들이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회사와 협약을 맺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하고 사측 대표하고 이 협약서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저희들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을 당하게. 저희들 세차비 플러스 그 유류대금 이런 게 지금 다 저희들 기사들한테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포항의 법인 택시 대다수가 유류비를 택시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포항시에 적발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위반을 감시해야 하는 포항시조차 택시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눈감아준 겁니다. 노조 측에서 이거를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택시업계의 불법과 꼼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산업금제가 기준금 등으로 명칭만 바뀐 채 그대로인 데다 최저임금제 적용도 하루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세제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토비를 붙인다든가 부가세 감면본을 집어넣어서 급여를 줄인다든가 상여금을 배치를 한다든가 우리는 급여가 오르는 게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택시 발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도 또 실질적인 개선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택시 기사들의 고통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울진군은 금강송 군락지 보호를 위해 국비 15억 원을 들여 금강송면 전곡리에 산불 진화용 담수지를 조성합니다. 담수지는 저수량 8만 톤 규모로 산불 진화 헬기들이 용수를 공급받기 위해 멀리 왕피천까지 가지 않아도 돼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해집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면서 그제 새로운 개헌안을 내놓았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는 지방분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약속하더니만 오히려 거꾸로 가는 내용이 많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라면서 단일 국가로 정하고 있는 헌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의 지방분권 이념을 분명히 하자는 지역민의 오랜 염원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나 또 지역사회의 발전, 여기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서울은 관습헌법상 수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흔들면서 헌법의 서울을 수도로 명시하자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의 지방자치 이념을 뚜렷이 하지 않더라도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 입법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던 지방분권 운동단체들의 요구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방분권을 마치 행정의 몇몇 개의 권한을 이양해오면 되지 아주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과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치중한 반면 지방분권에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한국은행 포함본부가 지역 24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4월 제조업의 업황 전망지수는 51로 지난달에 비해 6포인트 하락했고 전국 평균 78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경북 동해안 비제조업도 4월 업황 전망지수가 78로 전국 평균 80과 비교해 낮아 지역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스코는 오는 16일까지 철강 관련 석박사급 연구원과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석박사급의 경우 열연 및 후판 제강과 기계 설비 등의 분야이고 대졸 신입은 생산기술, 에너지 마케팅 등의 분야입니다. 이 밖에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캠텍 등 일부 포스코 그룹사들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절기상 청명이자 식목일인 오늘 우리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비구름이 지나면서 한 차례 비를 뿌렸는데요. 밤 사이에는 잠시 물러갔지만 오늘 아침부터 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출근길에는 튼튼한 장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온도 급격히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쌀쌀하겠고요. 한낮이 돼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낮에 해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오후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흐리겠고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9도, 영덕 11도, 포항 12도,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가 되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로 일겠습니다. 봄비는 금요일 새벽에 물러가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